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한국 베트남 커플, 한백 커플이라고 하지. 만남부터 결혼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셔.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름의 그 패턴 같은 게 있어. 강약약, 중간약약.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좀 충전이 됐다 싶으면, 약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인간이라는 동물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희망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사람의 그런 우리는 남자들은 그런 호르몬의 노예잖아. 그러면 뭔가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유튜버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베트남으로 가는 게 맞아. 가장남들은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똑같다니까. 베트남론도 우리가 베트남 간 거랑 하향 지원 똑같단 말이야. 그런 뭔가 어느 정도 민족 간의 그런 하향 지원,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내가 타이중 가기 전에 내가 영상 찍어야지 하고 캡처만 떠났던 거거든. 그래서 DCI 7월 16일에 올라왔던 건데, 평화로운 호치민 공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호치민 공항. 그립네. 그래서 나도 많이 갔는데 일단 여기 남자인데 남자가 약간 좀 이렇게 인상이 좀 푸짐합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귀여운 고릴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뭐 와보시니까 어때요? 이러면서 뭐 베트남 음식 맨 처음에 먹더라고. 그래서 오이시. 그래서 뭘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 그러다가 뭐 신부랑 매칭을 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약간 그 룸빵 초이스 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 이게 우르르 들어오면 너 내 여자가 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매칭이 됐나 봐. 그래서 신부 얼굴부터 나오는데 딱 보니까 좀 이게 되게 말랐지, 그지? 마른 태가 딱 나지. 이 베트남 여자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아. 몸이 되게 말랐거든, 골격 자체가. 그래서 신부 얼굴 보여주면서 국제 결혼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신랑 마음 상태를 그대로 통역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미 이 둘은 뭐 아까 말했던 그 초이스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이걸 이미 다 패스한 상태로 다시 온 건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다가 왜 국제 결혼을 했냐 이렇게 하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4개월 만에 다시 왔다고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이 남자 약간 갸웃하지만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 이렇게 신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신부한테 스킨십 같은 걸 좀 이렇게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손 안 잡아줘요 오빠 이러면서 막 스킨십도 여자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약간 좀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지. 그지? 아직 뭔가 좀 교감이나 공감대가 이렇게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물론 나 같은 스윗 영포티 같은 경우는 그래 오빠가 멋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쑥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이 완전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거든. DC에 올라왔던 거는. 그래서 일단 중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맨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요래요래하고, 그 와중에 많이 피곤한 고릴라 이런데, 약간 귀여운 고릴라 같지 않냐, 남자? 그치? 나 이 사람 보니까 누구 생각나냐면, 그 영화 중에서, 그 개들의 전쟁이었나? 그 김무열 나왔던 독립영화 있거든. 거기 보면 김무열만 나온 게 아니라 이재명인가? 이재명? 그 미생에 나왔던 뽀글머리 아저씨 있잖아. 되게 많이 나와. 그게 보게 되면 그 진성규도 나올걸? 그래서 거기에 김무열 오지게 패는 아저씨 있단 말이야. 극 중에 누구였지? 하여튼 뭐 어디 오른팔로 나온 사람이 겁나 패거든. 김무열. 그 사람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래요래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끝나고 가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서로 이게 쭈뼛쭈뼛한 게 있었는데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는 그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좋아져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뭐 계속 영상 통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나 봐.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할 때 보통 이게 2번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한 큐에 가능해가지고 지금 태국이랑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보통 이렇게 2번 오게 되는가 봐. 그래서 2번째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둘이 되게 좀 많이 친밀해져 있더라고. 신랑 체크도 하고 그리고 뭐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결혼식을 2번째 이렇게 딱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러게 뭐 여기서 신혼여행도 가고 2번째 왔을 때는 완전히 그런 뭔가 그런 신랑과 신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친밀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요게 올라왔거든. 요게 올라왔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여자가 한국으로 가는 것까지 여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딱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일단 요거 올라오고 나고 나서 디신의 반응은 그거였어. 이거 보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한다. 이러고 누구는 여자 옷 입은 거 보니 뭐 하던 여잔지 견적이 나온다. 여기까지만 말할게. 그러니까 여자를 인간 세계에서 본 적이 있어야지 알아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사노라고 얘기하니까 야, 말 통한 게 더 이혼을 하지 않냐. 그런 거. 그래서 뭐 욕하는 것도 있고 남자 맞고도 괜찮고 여자 몸매도 십상타치다라고 해서 부럽다는 얘기도 많고 아빠 왔노라는 것도 있고 무슨 씨발 룸빵에서 아가씨 초이스 하는 것 같다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뭐 그런 것 같아. 뭐 동남아 느낌 좋고 슬렌더에 피부 좋고 괜찮은 편이다 여자가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 나도 동남아 호치민 6개월 살아봤잖아. 저 보통 베트남 가게 돼도 생각처럼 그렇게 이쁘다 싶은 여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신부 정도면 딱 봤을 때 딱 이쁘다 느낌 드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와중에 일남 백녀면 일백 커플이 노크크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난 이거 보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야 나는 진짜 결혼하려면 국제 결혼해야겠다. 나는, 나는 국제 결혼 해야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상 나이가 좀 들잖아. 나이가 들면 국제 결혼만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땐 그렇고 그리고 나이가 여러분들이 조금 젊을 때 가잖아. 그러면 더 좋은 옵션을 고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이 남자 봤을 때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 남자 사진 이게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남자가 눈썹 문신을 했더라고. 눈썹 문신. 그래서 눈썹 문신하니까 좀 되게 깔끔해 보이지, 그지? 그래서 나도 눈썹 문신을 좀 할까? 나도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남자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딱 보면 남자 왁구가 딱 봐도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은 그런 저런 강한 고릴라 같은 인상 좋아하는 열들이 좀 있다니까, 실제로. 곰개 남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당연히 베트남 여자들도 좋아라 하지, 저런 느낌이면. 그래가지고, 뭐,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실제로 제 유튜브한테도 이게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는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의 국제 결혼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면, 나는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근데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봤다가 국제 결혼으로 이제 그런 뭔가 초이스를 잡아버리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한 여를 좀 몇 번 만나보고 그게 왜 그렇냐면 여자를 만나보게 되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백지 상태로 뭔가 가면 해결될 거다라는 마냥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는 별로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진 않거든. 근데 뭔가 튜토리얼도 조금 밟아보고 뭐 이게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한테는 그리고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베트남 국제 결혼이라는 게 뭐 충분히 좋은 대안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실제로 제 뿌락치 중에서 베트남에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베트남 얘기 제가 종종 하잖아. 근데 그분도 항상 하는 얘기가 솔직히 베트남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베트남 자녀들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하는 말이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뭔가 시댁이란 게 하나의 발작 버튼이 돼버렸잖아. 베트남 뭐 그런 건 없거든. 물론 여러분들이 베트남은 그런 패밀리즘 같은 게 좀 많이 강하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자 쪽에 처거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챙겨주잖아. 그러면 여자도 되게 잘해. 그쪽으로. 잘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이혼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국의 빠미니즘이 유행할 때 그런 뭔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패밀리즘 같은 거 이게 굳이 개도국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든 그 옛날에 투표한 적이 있잖아. 가장 중요한 가치 한국인이 돈을 꼽을 때 다들 이렇게 가족을 꼽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가치관하고도 물리게 돼 있거든. 그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베트남이 오히려 더 맞는 부분들도 있어. 한국 자녀들보다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제 유튜브를 보고도 국제결혼 하신 아저씨도 있거든. 그분 유튜브 하신 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뭐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어반니 너는 왜 안 하는데 이런데 야 나는 혼자가 편해 이제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다. 나는 누군가 같은 거 갖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아니다. 다음에는 좋은 얘기 했으면 다음에 욕하는 얘기로 하자 알았지. 다음에는 좀 멋있게 또 욕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